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한 종목이 5일 동안 매일 30%씩 치솟으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 전문기업 우리넷이 2026년 3월 25일 종가 기준 12,87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30% 상승하며 상한가를 찍었죠. 종가 12,870원, 거래대금 531억 원, 거래량 446만 주를 동반한 폭발적 랠리입니다.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 웬만한 코스닥 중형주 한 달 거래량과 맞먹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 테마 놀이인지 아니면 진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상승인지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넷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르고 투자하면 그건 투기니까요. 우리넷은 크게 4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통신 모듈입니다. 데이터를 빛으로 변환해서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둘째, 5G 기지국 장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5G 통신에 기반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죠. 셋째, 광케이블과 광섬유 관련 사업입니다. 인터넷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입니다. 통신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3월 25일 당일 코스닥 시장 전체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이라는 지정학적 호재와 기관 순매수가 겹쳤죠. 코스피도 5,642포인트로 1.59%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만으로는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발적 상승의 진짜 반가소에는 뭐였을까요?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한마디였습니다. 젠슨 황기 최근 공개 석상에서 광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언급했습니다. AI 인프라의 미래가 광반도체에 달려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죠. 이 한마디가 전 세계 광통신 관련주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루멘텀 홀딩스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넷이 30%로 테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죠. 중앙첨단 소재 29.97%, 광전자 29.83%, 오이솔루션 21.99%까지 모두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넷만이 5거래일 연속 상한가라는 압도적 기록을 세운 겁니다. 하필 우리넷일까요? 다른 광통신 종목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넷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테마 모멘텀과 펀더멘털 개선이라는 2가지 엔진이 동시에 점화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넷의 상승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5GS의 전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허브지는 사실 완전한 허브지가 아닙니다. 기존 4G 코어 네트워크에 허브지 안테나만 얹은 형태, 이걸 NSA라고 부릅니다. 이걸 5G 전용 코어 네트워크로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 SA, 즉 스탠드얼론 전환입니다. SA로 전환하려면 기지국 장비를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통신 모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2026년 본격 SA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신 3사 모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게 바로 우리넷의 직격 호재인 겁니다. 기지국 장비와 광통신 모듈, 우리넷의 핵심 사업 2가지가 정확히 수혜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나증권이 3월 25일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50%나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죠. 하나증권은 올해 5G SA 전환 가속화로 실적이 폭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실적 폭발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면 상당히 강한 확신이 담긴 겁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진짜 핵심 분석은 지금부터입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넷의 상승 동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테마 연계입니다. 젠슨 황의 광반도체 발언이 전 세계 광통신 시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국 루멘텀 홀딩스가 10% 넘게 오르면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죠. 우리넷의 광통신 모듈 수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수혜입니다. 정부가 2026년 본격적으로 SA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건 일시적 테마가 아닙니다. 국가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최소 2, 3년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실적 모멘텀입니다. OFC 2026 같은 글로벌 광통신 전시회에서 3.2T급 초고속 광통신 기술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넷도 이런 기술 트렌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CB, 즉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로 성장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번째는 시장 심리입니다. 닷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급등주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0% 변동이라는 건 팔려는 사람보다 더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패턴은 다음날 추격 매수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12,870원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현재 주가 12,870원 대비 하나증권 목표가 15,000원까지는 약 16.5%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이 이미 목표가를 50% 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보수적 추정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실제로 터져 나오면 목표가 추가 상향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14,000원에서 15,000원 도달이 가능합니다. 후지 SA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테마 랠리가 지속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죠. 중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18,000원에서 2만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숫자로 확인되면 시장은 재평가에 들어갈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25,000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죽지 전환 초기 수혜주로 부각되면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새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광통신 수요는 AI와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드리면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반드시 리스크도 짚어드려야 합니다. 상승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승 측에서는 젠슨 황 효과, 정부 정책, 증권사 목표가 상향, 기관 자금 유입이 있습니다. 모두 강력한 모멘텀이죠. 하지만 리스크 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섯 거래일 연속 상한가 후에는 급락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테마주 특성상 변동성이 극심하고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이 이미 주게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하루 만에 20-30%가 빠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50% 올렸다는 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 기반의 상향이라는 뜻입니다. PER 기준으로도 테마 내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넷의 상승은 단순히 젠슨 황 한마디 때문만이 아닙니다. 광통신 산업 자체가 구조적 전환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게 바로 광통신입니다. 차세대 광통신은 3.2T급, 즉 초당 3.2테라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건 HD 영화 수천 편을 1초에 보내는 속도입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서 30%씩 오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글로벌 광통신 시장 성장의 40%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끌고 있습니다. 하우지와 육지 인프라가 30%, 클라우드 서비스가 20%를 차지하죠. IoT, 사물인터넷 확장까지 합하면 광통신 수요는 앞으로 수년간 감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넷 같은 광통신 기업의 구조적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분, 지금 진입을 고민하는 분, 관망 중인 분 모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파우주 SA 수주 공시입니다. 정부 정책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시점이 진짜 모멘텀의 시작점입니다.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도구거래일 연속 상한가 종목에 올인하는 건 도박입니다. 테마가 과열됐다고 느껴지면 보유분의 일부를 차익 실현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하나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오는지 주시하셔야 합니다. 매일 체크하셔야 할 지표 4가지입니다. 수주 및 계약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합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 급락 트리거가 됩니다. 거래대금 추이를 보십시오. 531억 원 수준이 유지되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순매수를 이어가면 개인 투자자에게도 안전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광통신주, 특히 루멘텀홀딩스의 흐름을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장이 무너지면 국내 테마주도 같이 흔들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넷의 마우거래일 연속 상한가는 단순한 테마 놀이가 아닙니다. 젠슨 황의 광반도체 발언, 정부의 5GS의 전환 정책, 하나증권의 목표주가 50% 상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폭발한 겁니다. 당이 15,000원, 중기 2만원, 장기 25,000원. 이 숫자들이 현실이 되려면 수주 공시와 실적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는 반드시 실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에 실패하면 올라간 속도 이상으로 빠집니다. 테마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포지션 관리가 생사를 가릅니다. 분할 매수, 손절 라인 설정,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십시오.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FGS의 대형 수주 공시가 터지거나 목표가 15,000원을 돌파하거나 미국 광통신주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바로 영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